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도 사용관의 더블 체크로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 주목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 주를 열어볼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E&D인데요. 소입경 전구체 장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양산 라인의 증설 효과가 이제 막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여있는 그런 리포트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양극재가 2차 전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원가의 한 4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극재의 전구체, 이제 프리커서라고 해서 그거가 되기 전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그린 소재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환경 소재 분야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촉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구체를 얼마나 균일한 입도로 제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촉매 소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5%의 매출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촉매 시스템 쪽이 30%,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전구체는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환경에서 2차 전지 쪽이 부각을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런 친환경단에 다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촉매 소재의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까지 겸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배기가스 관련돼서 후처리 촉매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OEM사 이런 쪽들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에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해졌을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부각이 됐을 때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전구체는 굉장히 고용량, 고성능 배터리 품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미크론 이하의 소입경을 만드는 데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E&D 같은 경우에는 4미크론까지 제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10미크론 이상을 대입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상에 만들 때에는 이 대입경이라든가 소입경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대입경을 한 70% 투입하고 소입경을 30%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점점 더 배터리의 성능을 증가시킨다, 기술 발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E&D가 이런 소입경 물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가 될 것 같고요. IRA, RM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놓았던 이런 부분들이겠죠.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글로벌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어느 물질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점점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공급망의 재정비가 될 텐데요. E&D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최대 고객사인 유미코아를 또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이 유미코아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고요. 그래서 E&D가 현재 캐파는 연간으로 1000톤 정도의 전구체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 연간 5000톤 규모로 증설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준비 완료까지 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캐파가 커지면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일단 5,000톤이 만약에 풀가동됐을 때 가장 고급 제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매출이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이 약 2만 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총 2만 5천 톤 연산으로 굉장히 큰 전구체 캐파를 갖춰 나가는 그런 업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양산 시점이 2만 톤에 대해서는 25년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소위격 전구체를 전량 아마 유미코아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점점 더 높아지는 전기차의 침투율. 현재는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030년이 됐을 때는 전기차 침투율이 5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 일치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E&D에 대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E&D는 저희 지난주에 또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공략주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과연 이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금요일 장중에도 좀 많이 올라가면서 11월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네. 거의 지금 다 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현재가부터 매수를 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고요. 항상 이 월봉상에서 지지받아왔었던 35월선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한 25,5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매물대도 굉장히 두텁게 걸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주가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구체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35월선 25,5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한 이후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8,500원. 일단 전고점 부근에 있는데요. 약간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호가를 빼서 38,500원 잡은 이후에 목표가 터치하면 일단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관련주로 코스모 화학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가격 전략도 잡아주시죠.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코스모 신소재 네. 쪽에서 통해서 전구체 사업을 역시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극재 관련된 소재로부터 해서 양극재, 전구체까지 전부 다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시키면서 갖춰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일단 국내 최초의 황산 코발트 양극재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는데 이건 플라스틱 쪽에서 흰색을 나타낼 수 있는 도료로 사용이 되는데 산업용이라던가 섬유용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주 고객사인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GEM 이런 쪽들로 납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폐배터리까지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현재가 부근부터 한 21,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33,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면 좋을 유망주로는 코스모 화학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가부터 21,000원까지 매수가 좀 열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UTI 체크해 볼 텐데 스마트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UTI 주가를 보면요. 10월에 저점을 찍고 열심히 올라온 상황이고 이 종목이 뭐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 조금 이어지는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약간은 줄어 있습니다. 거기다 애플의 폭스콘으로 인한 뭐 생산 차질, 판매 저하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이런 상황들이 끝나고 났을 때는 더욱더 강하게 촉발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UTI가 글쎄요. 지난 3월 정도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3만 원을 넘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악화와 더불어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엄청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거의 한 달에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UTI라는 기업은 강화유리 가공사업 부문에서 국내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카메라 윈도우에 커버 글라스예요. 카메라 쪽의 안쪽 렌즈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매출 비중의 98%를 차지합니다.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일단은 이 울트라 싱글라스 쪽의 제품 출하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폴리이미드 쪽에 필름이라던가 이런 쪽이 대세를 이뤘는데 이런 쪽이 제품의 품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하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게 유리로 대체해 나가는 수요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고객사들도 이런 외형이나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구성이라던가 주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울트라신 글래스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스크래치라던가 강도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얇게 만들었을 때에는 조금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좀 예쁘게 외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0에서 40미크론 정도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조금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강도라던가 스크래치에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UTI라는 업체는 100미크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대 이 두께를 400미크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0에서 40 정도 대비해서는 10배나 두꺼운 두께로 양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술력으로 고객사들의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폴딩과 비폴딩 영역에 사실상 약간 두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접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당연히 두께 편차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폴더블 폰에서 적용시켰을 때 이런 두께 차이를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보호 및 폴딩구 쪽에 접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에게는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년 이상 글로벌 고객사와 테스트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단 중국 업체들 쪽으로 조금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율이 아직까지는 한 80% 수준이에요. 이걸 조금 더 높여나가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가 조금은 더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9월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지금 투자를 계속 해왔고 고객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수주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코닝하고 지금 360억 가량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코닝이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디스플레이 글라스 쪽에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렇다 보면은 글로벌 IT 기업 쪽으로 유리를 공급하는 최대 업체입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지분 투자를 하면서 UTI 쪽에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윈이 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달간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이번 달에는 3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중국 IT 쪽으로 공급 계약을 또 타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울트라신 글래스 쪽이 커버 글라스 쪽으로 적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UTI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UTI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주셨어요.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일단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맞아요. 쯤에서 잡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조금은 조정을 우리가 기다려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부터 하긴 하지만 너무 한 번에 이걸 다 들어간다, 비중 100%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19,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부근이죠. 지난 9월 중순 정도에 갔었던 가격인 3만 원까지 지켜보고 여기가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눌렀을 때 접근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가격은 하단에 자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유망주 확인해 볼 텐데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 코스모 화학 얘기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좀 내리막을 걷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좀 우연치 않게 코스모 관련된 종목들을 네. 좀 많이 얘기를 드리네요. 그만큼 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전구체 쪽이 어려운 이런 산업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일 수 있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소형 쪽에서 중대형, 예전에는 IT 기기라던가 이런 쪽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2차 전지, 전기차가 점점 더 빠르게 보급이 되고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대형 단에 이런 2차 전지용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들로 지금 품목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의 크기 자체도 커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양극재 캐파를 연간 7만 톤 규모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에 이어서 확실한 양극재 3위 업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LFP 쪽으로 해서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서는 아직도 주로 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갖춰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엔트리 모델의 수요도 분명히 같이 증가할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LFP 기반의 배터리와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전부 다 같이 제조돼서 팔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양극재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중대형 단의 하이니켈,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이 기업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출, 일부의 매출을 가지고 밸류를 깎아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북미 OEM량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광물 조달, 재료 조달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군데 업체 혹은 두 군데에서만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원화가 미리미리 안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광물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머릿속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세 번째 캐파를 갖추게 된다 국내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하이니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로도 거의 탑급에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차 업체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 고객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일단 121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봉상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도 마침 겹쳐있기 때문에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뛰어넘는 6만 9천 원이었는데요. 거기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7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유망주로는 코스모 신소재 잡아주셨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